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불타는 트롯맨 준결승 진출을 앞두고 와 진짜 트롯맨들이요 지금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답니다. 왜? 단 한 곡 때문에 그냥 아주 운명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약체전에요. 이 사람이 지목돼서 나오다 보니까 경연장이 술렁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지목돼서 나왔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씨 데뷔 11년차 현역 트롯 가수입니다. 이게 말이 돼?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2, 3위라고 생각하는 딱 가장 강력한 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최약체전을 확 올려버리면 1등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신성이가 조금 약간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아요. 예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목 당해 왔는데 아직도 무서움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두고 보십시오. 진짜. 아마 저 순간에 구강 구조를 봤다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성 씨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어떤 무대를 준비해서 서력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헤쳐는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그래 기도 내 마음 같이 몸을 쉬어 운다 몸을 쉬어 노래가 깊은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실자 신성 씨가 최약체로 지목됐을 때 신성 씨 본인도 그랬지만 시청자들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 앞에서 두고 보자는 말 쉽게 안 나오거든요. 정말로 당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선곡한 노래도 남진 씨의 가슴 아프게인데 최약체로 지목당한 그 아픈 가슴을 노래로 승화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름대로 손태진 씨에게도 보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경연에서 계속 신성 씨가 소위 말하는 역대급 무대를 펼쳤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만한 또 다른 역대급 무대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성 씨를 바라볼 때 다들 기대치가 있죠. 그 기대치를 또 뛰어넘어야지 심사위원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그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신성 씨를 골랐는데 오히려 신성 씨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현역 12년 차의 실력이 어떤 건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최준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12년 차 가수인데 이분 신성 씨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가습기 보이스라고. 가습기 보이스. 목소리가 너무 촉촉하다 그래서 아하. 가습기 보이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네. 이번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진 씨가 불렀던 가슴 아프게를 아주 칼을 갈고 나와서 불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칭찬이 있었어요. 특히 네. 윤희상 작곡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신성 씨 무대 중에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신유 씨도 뭐라고 그러냐면 매번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지겨울 만도 한데 네. 신성 씨는 지겹지 않다 어머?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태진 씨의 작전 실패로 이제 돌아가는 셈인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완전히 호평이 나오는 게
지금까지 무대 중 가장 좋았던 이게 나올 거랑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최약체로 뽑혔을 때만 해도 신성 씨 왜 약체냐 이런 얘기 나올 때부터 이 연예인 대표단들 판정자들이 다 얘기했었거든요. 결과는 보신 대로였습니다. 신성 씨가 연예인 대표단 점수에서 118점 기록하면서 최약체전에서 1위 기록을 어머, 했는데요. 그래요? 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디너쇼 점수로 팀이 이 뽕발라 팀이 여전히 5위인 상황이었고 맞아요. 또 최강자전 무대도 있고 그리고 국민대표단 점수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합산 결과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1위에 그냥 만족하고 있고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최약체전에서는 신성 씨의 힘을 빌려서 1위를 했지만 뽕발라 팀이 여전히 5위로 머무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강자전에서는 뽕발라의 대표로 누가 나왔을까요? 무대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밧줄이 나오는 거야? 네온이 춤을 추는 서울의 밤거리 그님의 손을 잡고 행복에 젖어 걸던 거리 그님은 떠나고 나 혼자 외로운데 어디서 들려오는 사랑의 속삭임이 내 마음 울리네 잊지 못한 서울의 밤 님 또한 떠나버린 곳 내 온도 울다 내 온도 울다 말없이 꺼져버린 서울의 밤이여 내 온도 울다 내 온도 울다 말없이 꺼져버린 서울의 밤이여 야, 적절한 퍼포먼스까지 돋보였는데 안진용 기자님 처음에 밧줄로 들고 나오길래 밧줄로 끙끙 밧줄로 끙끙 이 노래 부를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트로트 일곱수 한강 씨의 무대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밧줄로 알고 계신데 잘 보면은 저게 네온 불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 노래가 서울의 밤이잖아요. 서울의 밤 하면은 네온 불빛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불빛 나는 줄을 사용한 건데 무대 위 조명 때문에 그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뉴스파이터 제작진을 통해 전했고요. 네. 그런데 원래 한강 씨 제작진과 선곡회의를 하면서 섹시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막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컨디션 난조까지 겹치면서 이를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어머. 했었고요. 경연이 끝난 후에 SNS에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첫 녹화 때부터 지금까지 경연과 합숙 연습을 거치면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가 많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그동안 링거를 6번이나 맞았다고 하니까 이 무대가 주는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니 이거 믿기지가 않는 게 최명규 원장님 그냥 뭐 부상 투혼 이런 말은 그냥 쓰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이 경연 때문에 링거를 6번 맞아 이게 부담감이 특히 또 현역 가수라서 부담감이 100배가 된 거예요? 네, 현역 가수여서 부담감은 저는 두 개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하. 첫 번째 요소는 현역 가수로서 오랜 생활을 했지만 완전히 자기 자리에 굳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있었을 테고 세상에. 그래도 여러 가수의 생활이 여러 했기 때문에 동료들을 봤을 때 약간 미숙한 점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좀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 계속 이제 프로듀서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다른 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또 압박감이 있고요. 네. 그런데 또 어떤 가수분들은 유달리 계절을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뭐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한두 달 정도 이유 없이 많이 아프고 목의 컨디션이 또 안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그야말로 뽕바라 팀의 두 거장 신성, 한강 두 현역들이요. 기가 막힌 무대를 선보였는데 근데 이 노래 한 곡에
천당과 지옥을 오갈 것 같은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허주원 변호사님? 결과는 좀 아쉬웠습니다. 왜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한강 씨가 연예인 대표단 점수 95점을 기록해서 지금 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는데요. 100점 못 넘었네요. 못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른도 씨가 정말 용기를 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원래 한혜진 씨 곡이잖아요. 그렇죠. 여자 곡이거든요. 근데 남자 가수가 여자 곡을 선곡한다는 것은 키 자체도 맞지 않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효과를 보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잘했다, 제일 잘했다 이렇게 극찬을 또 했어요.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쉬운 결과가 된 거고 뽕발라 팀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최약체전에서는 이렇게 잘했는데 최강자전에서는 또 이렇게 아쉬운 결과 받아들였잖아요. 1라운드였던 팀 디너쇼 무대 또 2라운드였던 최약체전, 3라운드 최강자 무대까지 마친 뒤에 국민 판정단 점수까지 합산을 한 결과 뽕발라 팀 여전히 5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신성 씨는 추가 합격으로 극적으로 준결승에 진출을 아이고. 했고요. 1급수 한강 씨는 안타까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랬군요. 한강 씨가 탈락했다는 소식에 뭐 많은 팬들도 아쉬워했을 건데 저희가 참 잔인한 것 같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심경을 들어보려고 한강 씨에게 저희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넣었는데 어머 세상에 흔쾌히 받아주셨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밧줄이 사실은 밧줄이 아니고 네온빛이 나오는 줄이었어요. 화면상에는 이제 조명도 있으니까 이제 불빛이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경연 첫날부터 좀 쉼없이 좀 달려오다 보니까 좀 몸에 이제 서서히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좀 몸이 체력적으로 조금 좀 딸렸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뽕발라 팀이 준비하면서 사실 정들이 많이 들었어요. 다들 너무 고생도 해주고 고생한 만큼 어떻게 결과는 뭐 이렇게 만족스럽게 돌아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들끼리는 너무나 또 돈독하게 준비를 잘 했었거든요. 신성이가 그날 또 많이 울었어요. 자기만 올라가고 다른 팀원들 다 이제 떠나보내니까 우리 목까지 다 잘해줄 거라고 꼭 약속했으니까 신성이 아마 꼭 잘 해낼 거라 믿고 있고요. 가수로서 이제 보여드려야죠. 이수정 교수님, 제가 정말 마음씨가 나쁜가 봐요. 저는 저 경연자들이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는 게 약간의 보여주기식 이건 줄 알았는데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게 정이 많이 쌓였나 봐요, 그간에. 네, 그렇죠. 여러 번 이제 경연을 하면서 돈독한 정이 이만저만 쌓인 게 아닐 거고요. 뭐 이렇게 경연을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상호 신뢰가 없이는 이 무대가 꾸며지지를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성 씨와 지금 한강 씨는 동갑내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사전에 미리 알고 있던 관계였던 것 같고 지금 이런 경연을 통해 가지고 뭐 더더욱 이제 신뢰가 쌓였는데 네. 결국 이제 서로 운명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한강 뭐 지금 신성 씨가 이제 눈물을 보인 게 아니냐 상당히 뭐 진정성 있는 눈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show must go on입니다. 야, 그래요, 맞아요. 진짜 노래 한 곡 때문에 천당과 지옥의 운명이 갈렸어요, 두 사람은.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